네, 오늘은 에너지 저장 장치와 수소 연료 전지, 이 두 가지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가진 기업이죠. 비나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비나텍. 특히 중형 슈퍼커패시터 분야에서는 세계 1위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수소 연료전지 핵심 소재 기술까지 확보한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주력 사업인 슈퍼커패시터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배터리랑은 다른 거죠? 네. 그게 뭐랄까. 배터리는 에너지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면 슈퍼커패시터는 아주 짧은 순간에 큰 힘을 팍 내고 또 충전도 엄청나게 빨리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순간적인 파워랑 스피드군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출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주 전원이 딱 끊겼을 때 잠깐 버텨주는 보조전력, 비상전력 이런 데 주로 쓰입니다. 활용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스마트 미터기 같은 곳에도 쓰인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 미터기 수요가 꾸준하고요. 자동차 전장 부품에도 들어가고 또 최근에는 역시 AI 데이터 센터죠. 이쪽 비상전원 장치 UPS용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역시 빠지지 않는군요. 네. 그래서 비나텍이 중형 슈퍼커패시터 시장에서는 세계 1위인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경쟁사들이 다른 크기에 집중할 때 비나텍은 딱 이 중형 시장을 먼저 잡은 거죠. 전략이 좋았네요. 네. 베트남 공장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고요. 자동화 생산 라인도 강점이고요. 제품 종류도 여러 가지던데요. 리드 타입, 스냅인 타입. 네. 그게 용도에 따라 다른 건데요. 리드 타입은 주로 스마트 미터기나 SSD 같은 데 많이 쓰이고요. 이게 매출 비중이 제일 커요. 25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 66% 정도? 매출액으로는 한 239억 원 정도 됩니다. 비중이 꽤 크네요. 네. 그리고 스냅인 타입은 그거보다 용량이 좀 더 커서요. ESS 보조전원이나 이런 데 쓰이는데 같은 기간 매출은 한 63억 원, 비중은 한 17%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다른 한 축인 주소 연료전지 사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용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MEA, 지지체, 촉매. 네, 맞아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일단 MEA, 이게 막전극 접합체라는 건데요. 수소연료전지의 정말 심장,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만드는 곳이죠. MEA가 엔진이군요. 네, 25년 2분기 매출은 한 34억 원 정도였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비나텍이 이 MEA 성능이랑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들 있잖아요. 네? 지지체랑 촉매, 이걸 다 직접 개발하고 생산까지 한다는 점이에요. 소재까지 직접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보통 다른 회사들은 이런 소재들을 사와서 쓰거든요. 근데 비나텍은 이걸 자체 기술로 다 만든다는 거죠. 지지체는 촉매가 잘 붙어있게 하는 뼈대 같은 거고 촉매는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네. 이걸 다 직접 하니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소재부터 부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겁니다. 기술 장벽은 높은데 이걸 해내면 성능 개선이나 원가 절감 면에서 훨씬 유리해질 수 있죠. 지지체 매출은 2분기에 한 3.7억 원 정도 나왔네요. 이야,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국내 유일이라니. 그렇죠. 이게 상당한 경쟁력입니다. 최근에 성과도 좀 있었나요? 이쪽 분야에서? 네, 그럼요. 최근에 독일의 유명한 항공 엔진 기업 MTU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거기에 항공기용 고성능 MEA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또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하고는 건물용 연료전지 MEA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글로벌 계약의 국내 대기업까지. 네. 그리고 기술 개발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촉매에 들어가는 비싼 백금 있잖아요. 그 사용량을 75%까지 확 줄이는 기술이라든지 연료전지 수명을 4만 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그런 국책과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도 꾸준하군요. 그럼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떤가요?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슈퍼캐패시터 쪽은 테슬라 자회사인 맥스웰이나 이튼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LS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가 경쟁사죠. LS 머티리얼즈. 네, 그래도 중형 시장에서는 비나텍이 확실히 앞서 있고요. 수소 연료전지 소재 쪽은 아무래도 고어나 존슨 매티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강자입니다. 그렇군요. 미래를 위한 투자도 활발한 것 같아요. 신제품 개발이나 생산 능력 확대 소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완주에 제2공장을 지어서요. 거기서는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인 파우치형 슈퍼캐패시터를 만들 계획이에요.
이걸로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같은 고성능, 고용량 시장을 본격 공략하려는 거죠. 파우치형이요? 네,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캐패시터라고 해서 슈퍼 캐패시터의 빠른 충방전 속도랑 긴 수명에다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높은 에너지 밀도를 결합한 그런 차세대 제품도 개발 중이고요. 장점만 합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노르웨이의 오니오라는 저전력 반도체 회사랑 협력해서 배터리 없이 주변에 아주 작은 에너지를 모아서 쓰는 IoT 기술도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내년 7월쯤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배터리 없는 IoT요? 신기하네요. 네, 그 외에도 아주 극한 온도, 마이너스 40도씨부터 85도씨까지 잘 작동하는 니오 시리즈 같은 특수 환경용 제품도 개발하고 있고요. 수소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고성능, 장수명 MEA 개발, 백금 저감 기술, 그리고 지지체나 촉매 같은 핵심 소재 기술 내재화에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은 어떤 거요? 공장 증설 계획 같은 거요? 지금 슈퍼 캐패시터는 주로 베트남 공장에서 만드는데 가동률은 한 70% 정도고요. 완주 제2공장은 이제 전기차용 파우치형 생산 준비 중이고요. 수소 연료전지 소재인 MEA는 완주 제1공장에서 만드는데 월 130만 장 정도 생산 능력, 캐파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계획도 있나요? 네, 장기적으로는 완주 테크노밸리에 순차적으로 4공장까지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군요. 그럼 비나텍의 핵심 경쟁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슈퍼 캐패시터는 역시 압도적인 중형 시장 지위와 베트남 공장을 통한 원가 경쟁력이 크고요. 수소 연료 전지는 국내 유일의 핵심 소재 수직 계열화. 이게 가장 큰 무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탄소 소재 원천 기술.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게 또 다른 강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실적을 좀 짚어보죠. 25년 2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매출은 3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4.5억 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네요. 아, 네, 맞습니다. 외형 성장은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완주 공장 증설 같은 대규모 투자가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그 영향이 좀 컸습니다.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네, 부채 비율이 작년 말 110%에서 2분기 말에는 135% 정도로 좀 상승했고요. 재고 자산도 좀 늘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단계적으로는 재무 부담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의 결과이긴 하지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또 최근에 수주 소식이 굉장히 많던데요. 이걸 보면 하반기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수주가 정말 활발해요. 앞서 언급했던 독일 MTU, 두산 외에도 5월에는 미국 블룸에너지랑 180억 원 규모 데이터 센터용 슈퍼 캐패시터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180억 원이요? 크네요. 네, 6월에는 대만 ACBA라고도 데이터 센터용 공급 계약을 했고 7월에는 미국, 독일 등에서 방산, 항공, AI 관련 수주 소식도 있었죠. 9월에는 두산 모빌리티와 건물용 연료전지 MEA 공급 계약도 있었고요. 와, 정말 굵직한 계약들이 계속 이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런 수주들이 하반기 실적 개선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우리 사주조업 대상으로 13억 원 규모 유상증자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비나텍의 매력 포인트와 또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AI 데이터 센터 시장 성장의 숨은 수혜주라는 점입니다. 슈퍼 캐패시터 사업의 성장이 기대되죠. 특히 미국이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반사수의 가능성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 해왔던 선제적인 증설 투자의 효과가 이제 점차 가시화될 거라는 기대감이죠. 매력 포인트는 명확하네요. 그럼 반대로 리스크 요인은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역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과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으니까요. 네, 그게 제일 크겠죠. 그리고 신사업인 수소시장의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다는 점, 또 전방 산업의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하고요. 경쟁 심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슈퍼 캐패시터는 LS 머티리얼즈, 또 리튬이온 배터리나 전고체 전지 같은 대체 기술의 위협도 있고요.
기술 변화 리스크도 있군요. 네. 그리고 작년에 발행했던 영구 전환사채 CB나 교환사채 EB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 잠재적인 물량 부담, 흔히 말하는 오버행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좀 적고 투자자 소통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나텍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슈퍼커패시터라는 확실한 현재와 수소연료전지라는 미래 성장 동력, 이 두 축을 가지고 성장하려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나텍은 분명한 기술적 강점, 해자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재무적인 부담이라든지 또 치열한 시장 경쟁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AI와 수소 경제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비나텍이 어떻게 나아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